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거 영상 강좌. 오늘은 장맹용비를 시필 해보는 날입니다. 이 장맹용비는 북위 정광 3년이니까 서기로는 522년에 세워졌는데요. 노근태수 장맹용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맹용비는 북위 해서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큼 그 많은 북위 해서 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고 그럽니다. 그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필력이 우선 웅경하고요. 생동감이 있으며 굳센 기상이 드러나고요. 또 방과 원필을 겸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기필 부분과 수필 부분에 많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개성적인 서풍의 기교를 드러내는 매우 아름다운 그러한 그 서체가 장맹용비죠.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것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장맹용비의 시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맹용비 시필 들어가겠습니다. 장맹용비는 두 강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4강 정도로 시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필할 부분이 바로 비액입니다. 이 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 제목입니다. 이 비의 제목 12자입니다. 위, 노군, 태수, 장, 부군, 청송, 지비 이렇게 12자를 그 비액을 썼는데 보통 비석에서 비액을 전서로 많이 씁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같은 해서로 썼는데 이 12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소화하기가. 그래도 이걸 꼭 쓰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12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자입니다. 이 위자. 많이 나오죠, 위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만가만히 너무 빨리빨리 쓰지 마시고 가만가만히 쓰시면 됩니다. 위자입니다. 법을 지켜서 쓰면 되겠죠? 쓰고요. 이 계집녀를 좀 세워줘야 됩니다. 너무 들어놓으면은 여기서 글씨가 벌어지고 안 좋거든요. 여기는 늘씬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가 요거 사이에다가 이게 좀 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빨리 가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얹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요. 요런 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접합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도 뭔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거 밑에다가 넣어서 스무스하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전절을 넣어서 이렇게 가서 완전히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만 위자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 한자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노자입니다. 노자 좀 올리겠습니다. 노자. 자, 이 노자도 보게 되면은 대략 보면은 이렇게 조금 과두형이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노자. 그래서 여기서 강내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되고, 각을 팍 살려서 면을 바꿔주죠. 항상 붓을 세워야 되고요. 자, 여기서 각을 팍 살려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심에다가 요 나릴이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죠? 넓적하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자, 요자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요 군자죠. 무리군자, 고을군자, 이 고을군자입니다. 요 글자는 잘 살펴보면은 오른쪽 부방이죠. 부방 쪽이 아주 상당히 매력적으로 써 있는데요. 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써보면 됩니다. 자, 씁니다. 여기서 가볍지 않게 눌러서, 여기는 한자 한자가 무거워요. 이것도 상당히 무겁게 썼죠. 자, 그래서 둥글게 해주고요. 요거죠.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올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얹어서, 여기로 요렇게 텐션을 주면서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엉덩이를 좀 빼는 듯 하면서 주머니 매달린 듯이 요렇게 하고, 요 사이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군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군, 그 다음에 태자가 되겠죠. 태수 그러니까 태자입니다. 이 태자를 잘 살펴보면은 상당히 각이 많이 져 있어요. 자, 태자 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올라가서요. 여기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그냥. 자,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와서 여기 약간 전절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측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붓을 세워서 이제 교전을 해야 되겠죠. 중봉으로 빼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점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 다음에 측으로 된 다음에 요렇게 뺀 점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의노군 태수입니다. 수. 요렇게 생긴 자죠. 수자. 자, 여기다 놓습니다. 수. 자,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자, 이 점은, 이 숫자의 요 점은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측으로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붓을 세워서 요걸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샤프하게 요걸 만듭니다. 다음에 여기서 된 다음에요. 조금 살을 빼면서 여기 가서 요런 각을 만들어서 붓이 이렇게 서야 되겠죠. 그러면서 짤막하게 뺍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짤막하게 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가서 나갑니다. 약간 곡선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도록 쓰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글자입니다. 녹음 태수까지 썼네요. 다음 글자입니다. 자, 베풀장자. 장. 요자입니다. 요자. 장. 놓겠습니다. 장. 요렇게 접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각을 만든 다음에 굳이 이렇게 움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접하, 다시 한번 접죠. 여기 와서 갈고리 적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면 되죠. 좀 작은 피렉으로 붓끝만 대면서 이렇게 약간 앙세, 평세, 부세를 주면서 쓰면 되고요. 이건 조금 긴 듯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죠. 여기서 붓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되죠? 버티듯이.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측으로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내면 됩니다. 이러면 장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부자입니다. 부자. 이렇게 생겼죠. 부자. 자, 부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은 여기서 이 부자의 점은 물방울 같이 이렇게 탁 세웠어요. 이렇게 측으로 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붓을 세워서 이렇게 뺀 거죠. 이거만 안 나오더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첫 획이 굉장히 무겁게 나간 획입니다. 첫 획입니다. 이쯤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짤막하게, 이 획은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짤막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거 붙이고 이렇게 썼네요. 해준 다음에 여기다 바짝 대서요. 점을 이런 형태로 찍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센터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요.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무게 있게 쓱 힘을 주면서 여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넣습니다. 힘을 실으면서 빼야 되겠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요.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간격을 보면서 요거를 두툼하게 만들어 줍니다. 붓을 세우고요. 그래서 너무 넓지 않게, 공간이 너무 넓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입니다. 다음은 맑을 청자. 자, 이 12자 중에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죠. 맑을 청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두형. 자, 과두형입니다. 자, 3점수는 배우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하게 썼네요. 이렇게 쓰고, 자,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짤막하게 요렇게 나가는 게 맞죠. 다음에 여기다 대서 나갑니다. 가운데 얇게 해서 약간 요런 모양새.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두껍게 해서 붓이 요렇게 운필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정도로. 너무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다롤이 작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접합을 하면은 청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옮겨 보겠습니다. 이 자가 쓰기가 그렇게 편한 자가 아니에요. 좌우가 잘 안 맞고요. 그래서 밑에 왼쪽에 공부터 신경 써서 써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일로 제낄 때 여기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대고서 이쯤에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절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송자, 청송. 자, 송자까지 썼습니다. 글씨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지를 옮깁니다. 아무튼 이 비획 12자가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 점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로 이 점 끝나면서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기필이 두툼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빼고요. 바로 가서 각을 만든 다음에 제껴. 여기서 중봉이 자폭을랑 그냥 오세요. 중봉이 잡으면 와야 됩니다. 여기서 꾸물꾸물거리면은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자 밀고 나가서 중봉 잡아서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가르치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글자 남았네요. 비자입니다. 갈치자는 하고요. 비자, 비석 비자죠. 여기다 놓습니다. 비자. 왜 돌석이 좀 올라가 있죠. 왼쪽이 좌, 고, 우, 저 형태입니다. 자, 이런 거 장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쓸 때 약간 도톰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고요. 요것과 요것 사이에다가 적당히 갖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여기서 이렇게 제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와서 여기서 다시 풋을 제껴 나가는 거죠.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마무리 짓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면은 B자까지 CP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쓴 거를 가지고 좀 포인트를 조금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첩하고 뭐 똑같이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무래도 저것은 비석에다가 돌을 사용해서 비석에다가 새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모가 잘 나죠. 그러나 붓으로 쓰게 되면은 먹이 퍼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선지다 넣는 거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위자 같은 경우 이런 공간이 벌어지지 않게 써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조밀하게 글자를 붙여서 이 부기해서는 조밀하게 쓰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획이 엉성하게 벌어져 버리면은 좋지 않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 각을 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각을 내는 부분,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거의 종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여기가 90도 가까이 나오도록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갈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노자입니다. 여기 노자 나왔죠.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글자가 작죠. 위가 좀 크고, 이른바 이제 과두형 그런 건데요. 아까 제가 체분을 쓰면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좀 덜 내려왔네요. 요 부분에 각을 팍팍 살려 쓰는 거. 다만 여기서 쓸 때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요게 직선상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안 걸리죠? 이거 쳐나갔죠? 어떤 직선상에, 이런 직선상에 한 점, 두 점, 세 점이 걸리는 거는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공간을 잘 봐서 맞춰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갈 때 요 부분, 수필할 때 요 부분 주의해서 쓰고요. 요 공간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군자입니다. 군자. 자, 이 군자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2구죠. 2구. 요걸 2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기필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각을 탁 살려서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소 도톰하고, 여기 액센트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여기서 내려갈 때 이 부분이 좀 길쭉하게 내려가라고 그랬죠. 내려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머니처럼 했는데, 요 지점에서 완전히 절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획을 긁을 때 한 번에 쭉 긋다 보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한두 번 서서 무겁게, 이 부기에서는 무겁게 쓰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신 다음에 제 계획은 끝으로 가서 조상기를, 용문 20분 조상기를 쓸 건데요. 그때 우걸조상기니 뭐 이런 거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한번 CP를 할까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평공 조상기입니다. 아주 재밌고 퉁퉁 살찐 것 같아도 획이 두껍거든요. 매우 아주 인상적인 그런 조상기죠. 그거를 쓰시려면은 반드시 이 각을 내는 법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죠. 항상 강조.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죠. 요번 강조. 그래서 우리 영자팔법에서 배웠듯이
기필 부분과 수필 부분이 그냥 그대로 FM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장맹용기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요렇게 쓰는 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기필, 수필이 아주 천변만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쓰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 원칙대로 한번 축으로 넣어서, 배우셨죠? 축으로 넣어서 붓을 이렇게, 교전을 한 다음에 붓을 들어서 빼는 거. 요 부분 약간 도톰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로 나갈 때, 여기서 축으로 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교전을 해서 중봉으로, 요 거리는 반드시 중봉으로 써야 돼요. 요 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편봉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숫자입니다. 자, 숫자입니다. 숫자. 이 숫자는 여기가 약간은 둥글게 나왔습니다만 본문에는 여기가 이렇게 샤프하게 나왔죠.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목만 조금 강하게 갈면은 여기서 강내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점은 세운 점입니다. 그래서 점도 축으로 찍어서 붓을 세워서 빼야 되겠죠. 여기서 한 번에 가지 마시고 멈췄다가 가서 여기 가서 요 각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필과 수필에 유념하시고요. 이 갈고리 오는 것도 너무 길지 않게 이 점 하나도 정확하게 찍는 법을 배우시고 여기 90도 약간 그 본문에 보면은 약간 둔각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 또 하나는 여기 두께와 여기 두께와 여기 두께가 조금 다르게, 다른 획들도 다 그렇죠. 여기가 두껍고 점점 약간 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두꺼워지죠. 이런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자, 장자입니다. 12자 중에 6자 장자입니다. 자, 요 부분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붓이 어떻게 접필이 되는지, 어떻게 절필이 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항상 요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요 부분에서 붓이 어떻게 이렇게 접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연계시켜서 여기서 다시 붓이 한 번 더 접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붓이 절필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 틀리는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 와서 요 부분에서 절필 하는 거 가서 꺾어서 붓을 세워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달리 쓰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로 가겠습니다. 부자입니다. 자, 이게 비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12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 12자를 잘 써보세요. 자, 여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도 무겁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써놓으면은 이상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말하는 먹다 버린 닭뼈다귀 같이 써놓는다. 근데 요거는 요각도고요. 요건 요각도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점은 이제 많이 배우셨으니까 측으로 대서 세워서 중봉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지향점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길면 좋지가 않아요. 약간 짤막하게 본문에 글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여기는 수로가 되겠죠. 이슬 맺힌 것처럼 하고, 요 획도 무겁게, 전체가 다 무겁게 써서 획의 굵기 변화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가 좀 두껍고 요것도 너무 길지 않게, 그런 다음에 점을 여기다 바짝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방법,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12글자 중에 또 아주 무게감이 있는 글자죠. 바로 군자입니다. 이 군자는 단독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없어서 잘못 써놓으면 엉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격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무겁죠. 여기서 한일자 쓰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획을 내려갈 때 요 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곡선이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여기가 이게 똑같은 게 생겨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여기 상당히 무겁게 두껍게 써줘야 됩니다. 붓을 가서 콱 누른 다음에 굉장히 깊이 해서 조심껏 해서 붓을 이렇게 접어서 빼시면 되고요. 요 공간이 너무 넓어 버리면은 엉성에 요것과 요것이 같게끔 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군자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청자입니다. 청자. 12자 중에 참 재밌게 쓴 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삼수변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거 쓰는 거 축으로 대서 이렇게 세우는 거 아시죠? 예, 요 공간과 요 공간이 조금 다르게 쓰는 게 좋기는 해요. 막 같이 써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운필상 주의할 것은 여기입니다. 아까 보셨죠? 여기 와서 떨어져서 이거 받잖아요.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서 붓을 탁 세워서 이렇게 바꿔나가야죠. 그렇죠? 중봉으로 빼내. 모든 건 다 중봉입니다. 모든 건 다 중봉이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다만 또 그리고요, 오른쪽 청자, 푸른 청자 부분 보면은 요 공간이 이렇게 가로액이 열어 있을 때에는 이 공간을 줄이는 걸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글서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벌어져 주면은 여기가 엉성해서 좋지가 않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그 청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 하부 다롤자 쪽이죠. 요것도 공간 같이 잡아주시고, 다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이렇게 해서 얼핏 봐서는 과두형이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참 잘 썼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다롤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요 삼수변의 요 획이 여기를 잡아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를 그래도 널찍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한 중앙입니다. 요거 한 중앙에 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붙일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붙입니다. 요렇게. 여기가 삼각형이 나오도록 붙여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송자입니다. 자, 이 송자는 얼핏 잘못 쓰면 참 쓰기 어려워요. 따로따로 놀고 이런 공간도 안 맞고 왜소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에서부터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고요. 이 공자를 쓸 때 아까 설명대로 이 부분에서 붓이 와서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접어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은 머리열 쪽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라 이거죠. 파묻히지 않게. 그래서 항상 이게 나눌 때는 요 간격이 비슷하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송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갈짓자입니다. 갈짓자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글자니까요. 자, 점 세웁니다. 그리고 점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죠. 여기 샤프하게 각이 탁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붓이 접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절도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제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만 좀 우물쭈물 하다가 급속도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는 갖다 자꾸 쓰다 보면 여기가 마디가 생겨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디렉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탁 해서 리드미컬하게 여기서 중봉이 잡히걸랑 그대로 밀고 나와서 여기서 붓을 제대로 접어야죠. 여기서 제대로 붓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측으로 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봉으로 빼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의 대비를 보시면서 똑같은 간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B자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B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왜소하지 않게끔만 쓰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요 부분 여기 이런 곡선을 주고요. 요거가 너무 편차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하고, 마지막 획이 요 입구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배려를 해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그 12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빨간 걸로 체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